히히. 안녕? 놀랐지? 나는 덕질 요정이야. 지금부터 내가 19세기 덕질을 보여줄 거야. 어때, 궁금하지? 19세기 덕질을 체험하면 원래 세계로 보내줄게. 당황스럽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예술 덕질을 했는지 궁금하긴 한데? 알겠어. 대신 체험하면 꼭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줘. 당연하지.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그럼, 야, 여긴 어디지? 오페라 극장? 와, 너 오페라 극장도 알아? 내가 사는 곳에도 오페라 극장이 있거든? 그럼 좀 더 이해가 잘 되겠네. 맞아. 여긴 오페라 극장이야. 저기 저 남자 보이지? 헝가리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프란츠 리스트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야.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거장 중 한 명이지. 베토벤이 어린 리스트의 연주를 듣고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로 천재적이었어. 와, 정말 피아노를 잘 치나 보네. 잘 치기만 한 게 아니야. 쇼팽, 바그너, 브람스 등 여러 작곡가와 교류하며 음악계를 부흥시켰지. 근데 덕질 체험 시켜준다더니 왜 프란츠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프란츠 리스트를 덕질하는 팬들이 대단했거든. 프란츠 리스트가 훌륭한 피아니스트이기만 해서 스타연 주가가 됐을 거라 생각해?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프란츠 리스트는 피아노의 왕답게 훌륭한 연주를 했지만 잘생긴 외모로 펼치는 화려한 쇼맨십으로 유명했어. 프란츠 리스트의 공연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쇼였거든. 본업자랄인 프란츠 리스트를 좋아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리스트를 따라다니는 열성 팬들이 많았어. 리스토마니아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였지. 아마 지금 케이팝의 인기랑 비슷했을 거야.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새로운 단어까지 생겨? 리스트가 공연하면 공연 때 착용한 장갑이나 손수건, 부러진 피아노 조각까지 가져갔어. 게다가 어떤 팬은 리스트의 머리카락을 몰래 자르려고 했다는 일화까지 있지. 리스트가 공연 중 손수건을 던지면 손수건을 가지기 위해 싸우거나 기절하는 팬들도 있었어. 게다가 이때는 마차를 타고 다녔잖아? 리스트가 마차를 타고 이동할 때면 그 뒤로 수십 대의 마차가 따라다녔어. 너네는 광적인 팬들이 택시를 타고 따라다닌다며? 여기선 마차를 타고 따라다녔다고 생각하면 돼. 게다가 리스트의 초상화가 쌍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그것들을 모아 리스트존을 만들어 꾸미기도 했어. 정말 광기인 팬들이 많았네. 리스트가 힘들었겠다. 아니야. 리스트는 오히려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어. 팬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손수건을 더 많이 준비해서 던지기도 했어. 그런 다정한 모습이 팬들이 환장하는 포인트가 아니겠어? 나 벌써 입덕할 것 같아. 정말 스타성 있는 아티스트잖아. 그럼 저 옆에 여자분은 누구셔?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 불리는 제니린드야. 제니린드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우아한 스타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지. 이 당시에는 오페라 가수나 예술가들이 현대의 연예인 같은 존재였거든. 제니린드가 입은 옷과 스타일은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어. 유행을 선도하는 패셔니스타이자 셀럽 같은 느낌이지? 특히 제니린드는 투어도 다녔는데 그때마다 매진을 기록하며 더욱 명성을 떨쳤어. 와, 진짜 현대의 연예인이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치?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뭔데? 바로 인품으로도 유명했다는 거야. 프란츠 리스트는 기부 공연을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동료나 후배들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어. 제니린드는 투어에서 얻은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빈곤층과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지. 내 최애가 인품까지 훌륭하다? 그럼 팬들은 못 참지. 지금 너가 해주는 설명만 들어도 입덕할 것 같아. 내가 만약 프란츠 리스트나 제니 린드를 덕질한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봤는데 여기엔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공연장을 찾아가고 판매하는 초상화나 똑같은 드레스를 사서 입는 게 최선의 덕질이었겠다 싶기도 해. 그럼 공연 정보는 어떻게 얻었지? 신문을 봤나? 너는 덕질할 때 어떻게 정보를 얻어? SNS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아니면 같은 덕질하는 친구가 알려주거나? 이때도 비슷했어. 사람들은 살롱 같은 공간에 모여 여러 정보를 나눴어. 게다가 현대 가수들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여는 것처럼 예술가들도 순례 공연이나 전시를 개최했는데 그런 정보는 신문이나 잡지에 주로 실렸지. 신문들은 메인 공연 일정들을 소개했거든. 또 음악 잡지나 문화 잡지들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작곡가, 가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평론까지 함께 실려서 사람들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었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지금이랑 다를 게 없구나. 그래도 덕질할 때는 같은 덕질러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밌는데 이때는 그런 수단이 별로 없어서 불편하겠다. 어허, 이때도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바로 살롱이야. 그렇구나. 그럼 나 이제 체험 다 했으니까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주는 거야? 아직 안 끝났는데? 살롱 설명 들어야지. 뭐? 히히, 그럼
그럼 미술 덕질로 넘어가면서 덕질 커뮤니티 형태를 띤 살롱에 대해 소개해줄게.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써줘.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면서 조금만 기다려줘. 히히.